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리타 트래블 베트남.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혈색이 좀 안 좋으신데요? 어제 좀 달렸습니다. 백봉은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술겜 백봉 다 투입했는데도 좀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일단 술깨 하나 먹고 시작하시죠. 다 먹고 왔죠. 예, 이미 먹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자, 먹고 왔죠. 저도 하나 먹겠습니다. 아이고, 뭐 술겸 좋은 거는 이제 다 아시죠? 중간에 먹으면은 그날 술이 안 취해서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꼭 다음 날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가 어쨌든 최근에 1년 동안 보수하고는 내가 술자리 한 적이 거의 없고, 네네. 진보 촛불하고 많이 하잖아요. 예. 술자리에서 정말 차이가 많아. 문화가.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일단 말이 많고. 네. 말 많으면 빨갱이라 해서 말이 많고 강의들을 너무 좋아해요. 막 그 일장 연설하는 걸. 네네. 혼자서 막 10분, 20분씩만 연설하는 걸. 진짜 그런 거 없거든요, 보세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 정기환 대표님과의 술자리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뭐 그분들뿐 아니라 네. 대부분 다 이제 그런데 어제는 뭐 이제 PD 계열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 PD계요? 네, PD 운동권. 아, 옛날 운동권 PD. 강의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약간 NA 계열하고 PD가 있었는데 그 네. PD 한 분이 그냥 일장 연설을 해가지고 중간에 딱 갔어요, 사람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 시위 계열입니다. 시민 계열, 시민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두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네. 아 진짜 보수는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쫙 길게 하고 뭐 민족과 뭐 계급 이런 얘기 없거든 술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보수 아니니까. 자기 얘기하기 자기 제 말은 네. 막 일장 그 강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막 강의 이런 것들. 그 뭘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길게 이야기합니다. 좀 많이 적응이 안 돼요 요즘 술자리. 저는 길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PD계열 아니었나? 시민 계열이니까 11계열. 11계열. 저 지금도 이제 촛불 집회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통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고 하나요? 수학에 대해서 실력이 떨어져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최소 광령이라고 하거든요. 정치학 용어로 최소 광령. 최소 광령을 가지고 목표치로 하는 것이 사회운동의 가장 좋은 전략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를 다 뱉어내서 다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현실화시킬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는 보수하고 술 마시면은 항상 이 돈 문제와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쪽은 그 얘기를 안 하대. 좀 터부시하죠. 돈 문제하고 여자 얘기를 안 하고 네. 계속 정치 얘기만 그냥 몇 시간씩.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분들은 구진보예요. 구진보. 네. 구진보는 진지합니다. 구진보는 보수는 돈을 어떻게 많이 뜯어낼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진보는 진지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한 보수파다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진보는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좀 약간 싸가지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진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고. 근데 아마 어제 같이 자리하신 분들은 구진보였을 거예요. 과거의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분들. 완전 옛날 이거 어렸을 때 학생운동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상당히 저는 뭐 좀 공부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전략적으로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만 패야 된다고 봐요, 저는. 프라이얼리티. 무엇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변희재 대표님은 태블릿 이걸로 지금 한 주제를 가지고 사방으로 확장시켜 가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술자리에서는 얘기 안 해요. 아, 술자리에서는 이야기해요. 술자리에서는 예. 술자리에서 한 주제 가지고 그냥 몇 시간 한다니까. 그럼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너무 힘들어요. 술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 주제를 길게 다룹니다. 자, 제일 먼저 장시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도 장시호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보석 문제 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 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보석 취소 신청을 안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네. 안 했다. 네네. 그 왜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언론 프레임 막 들어갔냐. 한동훈이하고 쪽이. 장시호가 지금 너무 날뛰니까 장시호가 지금 이 비밀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막 날뛰고 진짜 한번 얘기했듯이 한동훈과 연결고리인 막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오늘도 올렸어. 오늘 베스킨라빈스인가? 아이스크림 바꿔서 올렸는데 네. 얼마나 이제 한동훈 쪽이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방송 출연하겠다고 막 떠들어서 김용민 TV가 보냈어요 문자를. 네네네. 출연하려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같이 먹자 이렇게 답변이 오고. 아, 김영민 이사장한테 장시호가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라고 답변이 왔다고요. 근데 이걸 또 다 올려 장시호는 지금 인스타그램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막말로요. 장시호가 지금 여기 나타나가지고 나 솔직히 모른다. 한동훈이 시킨 대로 갔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또 계속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시켰죠. 우리 쪽 동맹매체들한테 막 문자 보내고 미디어치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이슈를 주도하면서 여차하면 나 불 수 있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장시호가 이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한동안 먹었는데 우리가 또 찾아보니까 아 또 윤석열하고 또 초콜릿 이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장시호가 당시 특검 때 복덩이란 말이 있었잖아. 복덩이란 말. 그렇죠. 네. 한마디로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줬다 그러는데 이거 이제 윤석열한테 쫙 쓴 글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윤석열이 아마 대선 후보 때인데 자기가 원래는 검찰 조사 때는 한마디로 이 거짓말했는데 윤석열이 나타나서 자기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다 불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장시호가 특검에서 했던 말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태블릿이. 그 얘기는 반대로 가면 뭡니까? 원래 검찰 조사 때는 정상적으로 진술했다가 특검에 들어가서 윤석열하고 초콜릿 나눠 먹고 한동훈하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으면서 위증했다는 얘기거든요. 돌려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사를 올린 게 야 장시호 좀 이렇게 지금 한동훈 윤석열 지금 다 까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미디어치는 이 직설적으로 보냈어요. 제가 직접 문자 보내서 어떤 경우든 한동훈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왜? 이미 법원에서 장시호가 태블릿 관련 진술은 다 거짓말은 판결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건 판결문이에요. 공소장도 아니고. 한동훈 입장에서는 너를 도와줄 수 없고 너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이거 나중에 결국 이제 한동훈 입장 밝힐 때 어떻게 하겠냐. 나는 그냥 장시호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장시호가 다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됐지. 내가 다 시켰고 장시호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반대로 네가 이 미디어치나 이쪽에 와가지고 나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구속된 피의자 신분, 피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사들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이 감형이 되기 때문에 너는 무죄도 될 수 있다. 그 위증한 것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고 장시호는 계속 답변을 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 장시호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 실제로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을 협박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양다리라고 봐요, 저는. 양다리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개월째 한동훈이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를 고소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보석 취소도 안 했는데 보석 취소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했냐 이거죠. 장시호가 날뛰고 있었거든. 장시호가 그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딱 올려놓고
나 방송 나가서 다 불어버리려 이런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은 변희재 대표님이 추론하는 것은 한동훈이 변 대표님의 이 보석 취소를 낸 것은 장시호를 뭐 협박하는 거 그런 도구로 저는 보시는 둘이서 건가요? 얼마든지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현대고등학교 6년 선후배고 그 당시 기사가 너무 많이 나갔어. 한동훈과 장시호 관련 기사가. 오빠라고 부르고 장시호는 한동훈한테. 아니 무슨 수사검사한테 피고인이 오빠라 부릅니까? 얼마나 이 한마디로 둘이 짝짝꿍해서 뭐 위증하고 뭐 조작하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장시호가 원래는 그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한마디로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책을 썼을 때 먼저 장시호가 저한테 덤볐어요. 나는 나 전체를 걸 텐데 당신은 뭘 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잘 됐다. 우리 둘 다 서로 목숨을 걸자. 이긴 놈이 사형시키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도망갔어. 그럼 7월까지 가만히 있다가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장시호 태블릿 PC 반환소송 판결문에 판사가 장시호가 떠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 그 소송 수임자가 누구냐? 최서원하고 한동훈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박살난 거예요. 재판에서. 그럼 장시호는 그 당시 저희가 증인 신청했는데 장시호가 안 나왔거든요. 미국에 있다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한동훈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판결문에 범죄자가 됐어 이미. 이미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그럼 장시호가 한동훈한테 안 따져 물었겠습니까? 너 믿고 나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너 뭐냐고. 그리고 너는 지금 8개월 동안 변희재가 막 조작 떠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막 긁었겠지 그냥. 그래서 부랴부랴 보석 취소하는 쇼를 한 것 같단 말이죠. 장시호 씨의 현재 경제적 상황은 어때요? 뭐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을 우리가 출입국 기록 보니까 2개월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가 재판할 때 딱 8개월 동안에 미국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정유라 씨가 자기한테 댓글로서 그 과도한 폭언을 했던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렇게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벌금을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아 정유라는 애가 셋이에요. 아, 좀 생계가 아니 그 정유라가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거기는 생계가 어렵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네. 강용석이랑 그거 같이 한 겁니다. 그거는. 아, 그걸 돈 벌려고. 그리고 내가 정유라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가 어쨌든 뭐 몇 억 정도 뭐 이렇게 챙겨놨나 봐. 네. 땅에 파묻어놨나? 정유라 말로는 장시호가 들고 튀었다고 그 돈을. 예. 5억인가 10억을 들고 튀었다고 정유라가 저한테 네. 뭐 장시호 죽인다고 막 난리 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장시호 씨는 생계가 곤란한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장시호가 그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했는데 박근혜 집에 수십억의 현찰돈이다. 네네네. 그래서 최순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돈을 뭐. 가서 그건 내 돈이니까 네. 가서 그 돈 가지고 정유라랑 나눠 먹어라. 네. 이런 증언을 해서 그게 유일한 박근혜와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라는 네.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증거는 없었잖아요. 돈은 안 나왔잖아요. 문제는 돈이 하나도 안 나왔어. 돈은 나온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장시호가 위증했다 생각하는 거지 이쪽에서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박근혜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은 최서원이 장시호한테 어디 숨겨놓은 돈 가지고 정유라하고 나눠 먹어라는 말을 하고 돈을 줬겠지 않습니까? 그 10억을 정유라한테 안 주고 지가 날려 먹었다는 거죠. 이 야, 정유라에게는. 이거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저기 최서원 정유라는 어쨌든 뭐 이제 부모 자식 간이니까 한 팀이 되는 거고 장시호는 사촌이지만 또 다른 독립 변수로서 존재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 장시호의 어머니가 최순득이라고 네. 최순실 언니죠. 네네.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문제로. 왜 네 딸이 거짓말하냐. 그때 이 최순득 누나가 내 딸은 살아야 되겠다. 너 하나 죽고 끝내자 이런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이나 박근혜 관련돼 가지고 특검이 원하는 진술은 장시호가 다 해줬거든요. 네. 그 복덩이란 얘기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윤석열하고 초콜릿 나눠 먹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장시호는 태블릿 조작에 걸렸잖아요. 여기 나타나서 태블릿 플러스 알파 아까 얘기했던 현찰더미 있잖아요. 이것도 한동훈이가 시켰다. 이러면 얘들 다 죽는 거야 지금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야, 그럼 한동훈, 장시호, 최서원, 그 정유라 이게 삼각관계네 지금.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장시호가 칼을 쥐고 있죠. 장시호가 입 열면 다 죽어요 지금 한동훈 윤석열은. 그럼 장시호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요? 자기 본인의 명예회복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고 이제 경제적 이익? 아니면 아니, 나를 좀 케어해 달라? 나
막아달라요. 내가 계속 데모하고 지금 뭐 책 쓰고 막 밀고 가고 하는데 한동훈이가 8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너 이러면 내가 불어버린다. 이렇게 한동훈이 협박을 해서 일단 보석 취소한 것처럼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장시호를 지금 저부터 김용민 뭐 제 모든 동맹 매체가 지금 장시호한테 다 보냈죠. 그러니까 장시호를 괴롭히지는 마시고 이렇게 회유를 하세요. 회유를. 회유 플러스 저도 협박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장시호를 끌어내겠다. 네. 끌어내겠다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장시호도 알 거야. 내 책을 안 받겠습니까? 꼼짝없이 걸렸어. 이 걸린 거를 누가 주도했냐만 남았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이가 내가 했겠다는 얘기 하겠냐고 한동훈이가. 장시호한테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내가 그 책을 자주 쓰고 그다음에 그 엄청난 저 독자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내용을 줘서 같이 책을 하나 쓰자. 그럼 이게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살짝 회유하는 건 그럴 수도 어때요? 있고 네. 저희는 지금 이 증거 조작에 관여한 SK하고 삼성이 관여했습니다. 증거 조작에. 그거 소송하면은 네, 어마어마한 그거 내가 그거 나눠주겠다 그랬어. 네네네. 너 100% 무죄 맞게 해주고 네네. SK 받은 돈 내가 나눠주겠다 지금. 이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핵심 포인트가 된 거야 장시호가. 네네. 그 장시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우리가 보낸 문자 다 공개하고 답변하고 네. 이러고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내일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장시호가 여기. 네. 그래서 내가 장시호한테 이제 경고한 거는 너 한동훈이 그 야밤에 만나지 마라. 묻어버릴 수 있다 너 진짜 거기 가사네. 한동훈 입장에서는 장시호 얘만 입 막으면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저기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적 행동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장시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시호가 옛날에 민주당의 그 안민석 의원 국정농단 사건 파헤쳤던 둘이 친하지 않았던가? 그에 대해서 뭐 굉장히 호의적인 네. 그 SNS 글도 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안민석 의원 보고 좀 장시 좀 잡아오라 그랬는데. 최근에 안민석 의원 만나신 적 있죠? 아니 최근 지난달 집회 때 만났고. 네네네. 안민석 의원 연락해봐야 되겠구나. 태블릿 PC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 그거는 100% 동의하고 있어요. 동의하죠. 그죠? 책을 다 읽고 네네. 과학적으로 명확하다. 안민석 의원 좀 잡아오라 그래야 되겠네. 아니 지금 장시호는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 쪽에서 자백 안 하잖아요. 저는 네. 어차피 이거 드러날 거 아니냐. 윤정권 이제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면 한동훈과 윤석열하고 공모해서 위증, 모해 증거 인멸 이거 큰 범죄거든요. 징역 10년짜리입니다. 이거 잘못 걸리면 10년 또 살아야 돼. 얘. 근데 이쪽에 와서 불어버리면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 근데 제가 막 공개하는 이유가 장시호도 장시호지만은 최순득 어머니 보라고. 네. 네. 어머니도 건강하신 모양이네요. 아니, 어머니가 그때 장시호를 다 조종했거든. 예, 우리라도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성원하고 최순득은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지금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난 그 현명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인스타그램에 최성원에게도 정말 사죄를 했고 박근혜한테도 죽을 줄 쓴다 사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박근혜한테도. 그 윤석열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얼마나 겁먹겠어요 이거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변희재 대표님 다른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는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게 이제 이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견에 관계없이 유영하가 지금 박근혜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유영아 또 최근에 메시지를 냈어요. 유영하가 메시지를 내서 이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박근혜는 윤석열과 손잡고 간다 이런 메시지 던졌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 태극기 진영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영하가 이미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자하고 제가 보고서를 한 5번을 줬어요 박근혜한테. 그리고 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장 밝히는 거는 다음 문제고 유영하 입부터 막으라고 해가.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포항 집회, 진짜 포항 집회 한창 하겠네 일요일 날. 네. 원래 대구에서 사저에 가서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 안 한다. 이제 내가 5번을 했는데도 지금 유영하 입을 안 막고 있으면은 그건 당신 책임이다 이제부터 유영하 떠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정리했고 다른 또 태극기 부대는 그렇지 않다. 유영하가 지금 자가 발전하는 거고 그 유영하가 한 말 중에 박근혜가 9월에 정치 입장 밝힌다 그랬거든요. 네. 그것만 진짜다. 9월 달에. 어떻게 보면은 유영아는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최경환이라든가 우병우가 아니고 내가 먼저 공천 받아야 돼라는 그런 하나의 정치적 이제, 포석이죠. 대구에 있는 우리 태극기 변절하지 않은 태극기 동지들은 이미 결별했다 유영하고 박근혜는. 네. 그럼 유영하 왜 설치냐? 결별했기 때문에 더 윤석열에게 잘 보여서 이제 자기는 윤석열한테 받아야 되지 박근혜한테 쫓겨났다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해석한 사람이 있고 나는 상식적으로 쫓아냈으면 유영하 입을 막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유영아에 대해서 그걸 반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 쪽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 예를 들면 최경환이든지 우병우든지. 그러니까 현재 이 최경하고 우병우하고는 만난 적이 없다는 거고 박근혜가 박근혜가 만난 거는 김기춘하고 김재수,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했을 때 그 자기 참모들 참모들. 직접 일을 했던 사람들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태극기 부대는 이제 그거 가지고 박근혜 욕하는 거지. 아니 우리가 당신에서 7년 동안 싸웠는데 왜 저 사람 불러냐 그러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비서실장하고 장관들이 만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는 외부 사람이고.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적은 없잖아요. 없죠. 네. 직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 만난 거 문제가 안 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 중에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김기춘 실장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네. 그래도 배신 안 하고 그랬었고 뭐 최경환이나 감옥도 갔다 왔고. 뭐 우병우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출마를 하려는 최경환, 우병우를 안 만나고 출마하지 않은 김기춘만 만나느냐? 아니 그럴 수 있죠. 자기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영아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럼 박근혜가 해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너 왜 내 이름 팔아 인터뷰하지 마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제가 5번을 보냈는데 유영아는 당신 참모 이전에 얘는 태블릿 조작에 개입했다. 나는 그걸로 감옥 갔다 온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물을 자격있다. 유영아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근데 또 유영아가 설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뭐 9월에 입장 밝힌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뭐 딴 말 안 하고 박근혜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을 때 만약 유영아가 말한 대로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주자, 저는 박근혜 그냥 다 이제 우리가 태극기의 이름으로 박근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끼리는 다 동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변희재 대표님 입장에서 또 이 태극기 집회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자. 이게 뭐 시원할 수는 있는데 정치적 판을 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박근혜도 한편으로 보면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연대의 대상일 수도 있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아니,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축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건데. 이제 윤석열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네. 우리는 계속 그런 입장을 내는 거죠. 당신 윤석열하고 손 잡으면은 똑같이 심판하겠다. 근데 하여튼 그것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아닐 거다. 9월에 유영아는 이미 잘랐고 9월에 입장 표명한다 그러면은 윤석열하고 대립각을 세울 거다.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입장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재 변 대표 생각은 정해져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봅니까? 박근혜라는 스타일이 이명박하고 달라서 정해져 있다. 이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가지 이걸 상황을 봐서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얼마나 계산할 능력이 좀 안 돼, 머리가. 이미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는 자기가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누군지를. 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윤석열 용서 못하는 게 내가 그 소장,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한 소장 내가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윤석열 한동훈은. 근데 박근혜는 더 당했잖아요. 그런 인간을 지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유영아가 하도 떠드니까 그럼 유영아 입부터 막으라는 거고 전체적인 우리 쪽 태극기 사람은 박근혜는 윤석열 지지는 못할 거다. 실제로 취임식에 가기만 했지 윤석열이 그때 나타났을 때도 뭐 지지하고 이런 말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조차도 대선 가는 과정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한테 공개 편지를 써서 윤석열만큼 안 된다고 얘기해라.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냐, 윤석열 나쁜 놈이라는 거는. 근데 그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지지 발언도 안 했어요. 그때 엄청난 공작을 했거든, 윤석열 쪽에서 지지 발언 받으려고. 자, 여기서 제 곁다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은 현재 반윤석열 약간 포지셔닝이죠, 그죠? 아니 그게 우리 공화당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박근혜 이름을 팔아서 5년 동안 6년 7년 동안 자기들 표현대로 500억을 걷었다는 거야, 후원금을. 서울 시내 나가면은 우리 공화당 버스가 많이 거기에 돌아다닙니다. 다 박근혜 사진 걸려 있잖아요. 조원진 사진 걸린 거 맞습니다. 다 박근혜 사진. 그러니까 박근혜를 홍보 모델에서 500억을 자기들이 받아서 지들 마음대로 써먹고 해먹은 애들이에요. 그 박근혜가 총선 때 어쨌든 조원진이 만들었지만 자기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야 이거 판 좀 키우자. 태극기 판 키우자. 그래서 조원진 홍문정 물러나고 이인호 대사가 비대위원장해서 확장시켜라 그랬는데 조원진이 거절을 했어요. 그거를. 이거 내 당이다. 내가 우리 동지가 만들었다. 네가 뭐냐. 이래가지고 박근혜 같은 거 칼갔거든. 박근혜는 조원진과 우공당의 편지를 모조리 수신 거부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네. 그냥 칼같이 끝내는 사람이거든. 더 얘기 없이. 근데 이제 와서 우공당은 또 박근혜 왜 우리 안 챙겨주냐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공당 입장이 친윤은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네. 계속 조원진은 윤석열에게
우리랑 같이 손잡고 가자 프로포즈를 넣고 있어요. 아, 저희들은. 그렇습니까? 네. 박근혜 팔아가지고. 그래서 박근혜는 우공당을 아예 그냥 제껴버리는 데서 엄밀히 말하면 박근혜 사칭하는 정당이고, 저는 박근혜가 이렇게 태극기를 지금까지 홀대한다는 얘기거든. 쉽게 얘기하면 홀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공당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달에 메시지를 내더라도 자신의 그 어떤 플랫폼으로서 우공당을 쓸 일은 여기는 없겠네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예. 박근혜는 이미 끝낸 사람은 그냥 그건 죽을 때까지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네네. 끝내 수신거절이 수신거절. 박근혜한테 편지들이 엄청 들어가는데 네. 조원진 지지하는 편지 다 수신거절했고요. 네. 그리고 최순실 도와달라 다 수신거절했고 유일하게 수신거절 안 되는 편지가 변희재 태우리 PC 도와주세요. 이것만 수신거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치 쪽에서 저도 지금 유영아 때문에 열받는 게 한두 개 아닌데 우리가 박근혜에 대해서 마지막 기대라고 있는 것은 우리 쪽 편지는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우공당은 조원진의 조짜만 들어가면 다 수신거절입니다.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9월 달에 만약에 정치적 행보 메시지를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상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그 사람들이겠죠. 지금 만난다는 김기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바뀐 것 같다는 거는 옛날 친박은 안 만나는구나. 옛날 친박. 옛날 친박이라면 옛날 친박 최경환, 최경환, 서청원 이런 사람들. 윤상현 여기는 아니고. 네, 정치인들. 그래서 이제 김재수라든지 김기춘이라든지 김장수라든지 약간 비정치인 관료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아버지 때부터 알던 아버지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만나는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들 자주 만나고. 가족은 아주 자주 만나는 걸 알고 있어요. 박지만 회장도 박지만, 만나고. 원래는 정말 이 박지만 회장은 아예 안 만났거든. 네네. 정치할 때는. 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가족을 자주 만난다. 어떻게 보면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기 전에 박지만 회장의 조언 정도만 받았더라도 저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안 갈 수 있었겠죠. 자기는 이제 이 정말 깨끗한 대통령 되려고 가족을 다 물쳤는데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지고 해먹었다. 이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그리고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뭐 간단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나가서는 박지만 회장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박지만 회장은 저희랑 입장이 좀 같은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 네. 박지만 회장 쪽 그 친척들이 저 미더치 10폭을 보고 저하고도 많이 연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는 게 그쪽 가족의 입장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은 결국은 박지만 회장이 가장 큰 이 조언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 지금은 태블릿 PC 조작이 드러났고 이거는 박근혜 자기 재판에 들어온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총선 때 뭘 하겠다를 떠나서 그 입장 넣을 줄 아니까요. 9월 정도면은 이제 뭐 태블릿이 더 크게 터질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태블릿 조작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 윤석열과 그냥 이제 승부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박지만 회장도 뭐 이제 누나지만은 누나의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집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까지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이런 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누나를 감옥으로 보내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수란 놈들 정말 야비한 놈들이 박지만 회장이 마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대선 때 문화일보에서 그런 공작을 폈어요.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편지를 공개 편지 썼다고. 네. 아무리 그래도 내 누나를 감옥 집어넣는 거는 제가 어떻게 지지하냐. 이건 우리 가족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 입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그 뭐 또 이제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은데 질문이 지금 보수 세력들이 이제 추앙하는 인물이라는 게 박정희에서 이승만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 프로세싱이 밟아지고 있는 건가요? 그거 지금? 전혀 그렇진 않고요. 전혀 아니고 네. 이승만은 지금 박민식 쪽에서 네. 그냥 자기 정치를 위한 쇼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지 개인으로. 그러니까 이승만 정도를 다시 보관하려고 하면 이거 범국민적으로 가야 되는데 박민식이가 그냥 그걸 자기 개인화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다른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잖아요. 네. 박민식과 박민식에 줄 서 있는 보수만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무의미한 일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자기가 하나 떠보려고. 지금 이제 오히려 보수 단체들이 지금 이제 포항 집회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최초로 우리가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를 거의 1년째 왔는데 최초로 보수 단체 연합에서 이 집회를 방해하러 지금 들어옵니다. 포항. 들었습니다. 네. 네. 내가 딱 보니까 영남권에 있는 다 내가 아는 단체들이에요. 저랑 같이 다 탄핵무효 운동했던 자들이 갑자기 그리고 주옥순이라는 그 엄마 부대 저거하고 15년 동안 보수 운동 같이 했던 사람인데 네. 아니 내가 지금 김영민하고 지금 같이 운동하고 방송한 게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문자로 어떻게 김영민 같은 쓰레기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냐 그래서 1년 반을 같이 하고 있었고
내 변호를 했었던 차기환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저하고 보수운동 같이 했는데 아 내가 백은종 방송을 내가 1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백은종 같은 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이게 뭐냐? 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한동훈 집 앞에 집회 같이 했잖아요. 이때부터 네. 아까 얘기했던 장시호가 움직이고 보석 취소가 나오고 보수단체가 갑자기 날뛰고 지령이 들어왔구나 위에서. 이건 더 나도만 있다 해서 보수단체를 총동원 해서 지금 태극기 촛불연합을 무너뜨리자. 지금 공작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단체가 유튜브 기반 단체들이죠. 유튜브 플러스 알파 일반 단체도 있어요. 일반 해병대 단체들. 정례부터 해가지고 네. 뭐 다 제가 아는 단체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 지금 포항 집회에 대해서 야 보수가 몰려온다 방해하러. 그래서 연사들도 좀 보수를 더 전면에 내세우고 네. 예, 우리가 지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시호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접고요. 또 한 꼭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KBS하고 이동관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동관 임명하겠죠? 지금 이제 임명이 됐을 이제 일요일이니까 임명이 네네. 됐을 걸로 금요일 날 한다 그러니까 아 이동관 임명은 이제 정해져 있었던 건데 네. 나를 또 놀라게 한 게 아 KBS 이사를 김인규 사장을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이른바 이동관 김인규 사실상 옛날 그 라인 아닙니까? 이 예. 투톱의 언론 장악의 투톱 네네. 거기에 이제 이재호 윤천도 껴 있었는데 네. 야 KBS 사장 출신 아닙니까 MB 정권 때 그렇죠. 예, 사장하다가 이사로 내려가서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이사장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장 하겠다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제 이 현재 남영진 이사장을 날려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때 KBS 사장할 때 사고 많이 쳤죠. 네네네. 뭐 꼭 김유사는 잘못이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드는데 사고 많이 친 그 인물이 10년 만에 또 나타나서 KBS 이사장 하겠다. 다만 이제 이분들은 옛날처럼 하지 않을 거고 확실시 되는데 이거는 이 수신료를 날려버렸잖아요 지금. 수신료 날려버리면 이제 KBS는 이제 수신료가 6천억이 1,000억도 안 들어온다. 예. 그럼 결국 분할과 민영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그럼 수밖에 없죠. 광고로 한 6천억 해가지고 그러면 채널 하나밖에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1TV를 그냥 가고 2TV를 민영화한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엄청 많았는데 아 김인규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2TV를 저 한국경제에 팔아먹으려는 거구나 이거. 네. 그래서 네. KBS 매각하러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실제 저는 참고로 너무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김인규나 이동관은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네. 한마디로 MB 정권 때에서의 이 방송 장악이 실패했다고 난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들 꽂아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거. 그럼 지금도 사실 이 사람들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보도 방식이라든가 논조가 바뀔 가능성은 쉽지 않죠, 그죠? 팔아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소유권의 문제로 가는 거지. 소유권 넘겨서 예, 언론의 성향이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재벌하고 조중동에 팔아넘기겠다.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정권이 사람권에서 바꾸다가 노조하고 충돌하고 이래가지고 다 실패했다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2015년도에 보수단체 전체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방송 보고서를. 저도 참여했는데 네. 그 보고서가 전부 다 야 이거 KBS MBC 다 팔아. 이거 도저히 YTN도 팔아. 더 이상 안 된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민영화되면은 장기적으로 논조 자체가 자본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보수화되고 친시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는 거네요. 이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관련이 없죠.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네. 정치를 아주 정치 공작에 능한 사람, 한마디로 좀 능숙한 사람들이거든. 김인규나 이동관이나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호구로 봐요, 호구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은 MB 때 사람들이 지금 언론 장악하러 다 들어옵니까? 윤석열이 총 떼면서 앞에서 총알바지하고 실익은 우리가 챙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방송을 가지고 윤석열을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네. 재벌과 조중동과 짜서 KBS, MBC를 같이 나눠 먹으면은 이 사람들이 퇴임한 다음에 그 재벌이 이제 소유한 그 언론사의 회장으로 가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목표지. 윤석열 정권 지키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호구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윤석열 탄핵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내가 덕 봤으니까 뭐 바람막이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아니고 네. 윤석열이 흔들리잖아요. 네. 그 이재호하고 짜가지고 야 너 술이나 먹어 우리가 할게. 권력을 탈취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 정권이라는 게 사실 정무하고 언론으로 정권을 지키는 건데 네. 정무는 이재호가 가져갔습니다. 언론은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지킵니까 윤석열이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거. 네.
그리고 저기 국민의힘이 지금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를 근데 만들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진짜 아니 MBC 공영방송 사장했던 사람이 특정 정당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 참 이분 진짜 언론인 출신 아닌가요? 언론 출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KBS고 MBC고 이런 인간들 때문에 야 매각하자 했을 때 국민들이요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게 저는 최문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MBC 사장 출신이 야당 들어가서 이때부터 이미 여야고 뭐고 KBS, MBC 인간들은 끝나는 거야 이것들은. 네네. 다 지출세에서 이용했는데 무슨 KBS, MBC 공영방송이냐. 이런 거를 지금 있는 KBS, MBC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아야 되거든. 그러면 변희재 대표님은 언론인은 정치권에 아예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최소한 KBS와 MBC는. 최소한 KBS나 MBC는 공영방송 이 사장들은 들어오면 안 돼. 특히 이제 뭐 사장급까지 했으면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이거 처음 들어온 게 최문순이에요. 음. 그 다음부터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무슨 MBC 공영방송 시켜달라 그러냐 이거죠. 네네. 똑같아 이 MBC 내 진보나 보수나.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검찰들이나 법관들이 옷 벗자마자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아니 지금 이제 이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KBS, MBC를 재벌에 팔아먹을 텐데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뭐 굉장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변희재 네, 대표의 네. 지적은. 네. 김장겸 씨는 진짜 이러면 안 돼. 이거 사장까지 한 사람이. 네. 근데 이 사람은 음. 윤석열에 줄 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똑같은데 이 사람도 김인규하고 이제 이동관하고 손잡고 팔아먹은 언론사에 또 회장으로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뭐 법이나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언론계 내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윤리 강령이나 표현이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예전에는 그것들이 자존심 문제로 안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지켜졌어요. 그렇죠. 다 예. 지켜졌어요. 자존심 문제였잖아요, 이게 물러진 지 언론인들의. 얼마 안 돼요. 네네. 그리고 저 김장겸 씨 그 가짜뉴스 계단 그러는데 이거 나 진짜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태블릿 조작 보도나 하든지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네. 만나러 가야 되겠네. 참 이 언론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상화되기 어렵고 완전하게 이 자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상황들 이게 이런 속으로 갈 수 사실은 있겠네요. 저는 이제 KBS, MBC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네. 그 안에 있는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지들 방송 해먹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국민 방송을 재벌에 팔아먹는데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럼 언론 운동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영방송을 틀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의 외압이 없는 자생적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제일 좋은데 네. 그게 간단치 않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동관하고 김인규가 재벌에 팔아먹는 걸 일단 막아야 돼요. 네. 막은 다음에 좀 중장기적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국민들이 과연 야 이거 막자 할 때 선뜻 동의하겠냐? 좌나 뭐 보수나 야 시끄러운 것들 팔아먹자 했을 때 그냥 신경 안 쓸 때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KBS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거든. 방송의 질의 문제에서. 그걸 일단 또 안 봐 젊은 애들은. 그렇죠. 거의 네. 글로 채널이 돌아가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MBC, KBS 지금 현재 직원들은요 대국민 선언해서 일단 좋잖아 김장겸. 네네. 다시는 이런 인간 이제 안 나오겠다. 우리 어떤 경우든 KBS, MBC 이제 이 간부급은 정책에 들어가니까 선언을 해야죠 빨리. 네. 그래서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가겠다는 거를 플랜을 제시하고 네. 스스로 뛰어야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야, 참, 할 건 다 하네. 마지막 한 꼭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좀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 홍준표, 웃기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네, 수해 골프 당원권 정지 10개월. 네, 난 이 정권이 지금까지 날리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네, 사과하면 죽는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원희룡이고 뭐고 그냥 절대 사과하지 않죠. 막 밀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네, 네. 김영환이고 뭐고 사과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윤석열에게 이제 기여움 받는다 해가지고 다 막 나가서 홍준표도 막 나간 거야 다 같이 해서. 네. 골프 그거 뭐가 문제인데 했는데 홍준표만 죽였어요 홍준표만. 완전 이제 눈 밖에 안 가네.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네. 딴 놈들 다 뭐 설치는데 왜 홍준표만 죽입니까? 그러니까 TK에서 이제 공천권 문제 때문에 홍준표가 또 나름 대구시장이라고 나도 한 세네 개 챙기겠다 까부니까 요걸로 날려서 정확하게 총선 개입 못하는 그렇게만 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홍준표가 이걸로 또 죽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입을 놀리잖아요. 정권 3년 남았다.
너 3년 뒤에 죽어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요걸로 안 끝낼 것 같아요. 또 싸움 나가지고 네. 결국 제명까지 가지 않을까 이거. 제명되면 홍준표는 죽을까요? 근데 대구시장이라는 게 네. 제명되든 말든 아니, 그거는 자기가 계속 자기 임기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있는데. 언론 제명되면 뭐 언론에 대고 자기 마음대로 더 떠들 수도 있는데 임기가 꽤 남았단 말이에요. 한 2, 3년 네. 남았잖아요. 3년 남았죠. 3년 풀로 그 남았습니다. 대구시장 영향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그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과연 버티겠냐. 그래서 홍준표는 어찌 보면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제. 홍준표는 그러면 다시 대권 주자급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본인이 요 10개월 동안 한마디로 이제 입을 다물란 얘기인데 입을 안 다물겠다 선언했거든요. 네. 발언권 있다 자기는. 그러니까 예, 또 예, 떠들겠지. 네. 또 떠들면 또 징계받고 하겠죠. 그 네. 와중에 이제 뭐 거의 이준석 정도를 가지 않을까 이제. 감옥 가는 이상 홍준표 가지 않는 이상 홍준표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 경찰이 지금 뭐 뒤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네, 홍준표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네, 네. 한두 번 당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더 떠들 가능성은 높아. 홍준표가 국민의힘이 흔들리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의미 있는 제3당 보수정당이 등장했을 때. 대구여서 네. 이 대구에서 박근혜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박근혜하고 홍준표는 워낙에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가 좀 움직인다 그러면 차라리 근데 또 그것도 원래 이준석이랑 되게 가까웠는데 네. 또 이준석을 또 어마어마하게 때렸어 홍준표가. 네. 또 윤석열 잘 근데 보이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 뭐 본인 이야기처럼 바지가랑이 밑에 길 수 있을 만큼 박근혜 대통령 다시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자체가 홍준표는 안 받아준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너무 막말을 떠들었거든. 막 그렇죠. 강용석이하고 막 둘이 네. 박근혜는 걔는 공주다 막 대놓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네. 이건 그 영린이 건드렸거든. 그러니까 강용석이랑 홍준표는 자기들은 자수성가나 이거야. 네, 네. 박근혜는 그 아버지 잘 만나서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걸 막 공개적으로 트위터로 주고받았거든요. 이걸. 그런 걸 박근혜가 제일 지색하는데 네. 대놓고 막 떠들어서 아마 박근혜가 안 될 겁니다. 박근혜 안 받을 거예요. 자, 그럼 박근혜 쪽으로는 못 붙는다. 그럼 친이계 원래 홍준표도 친이계 출신이잖아요. 친이계가 이 친이계들이 이제 홍준표라든지 원희룡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을 또 친이계는 그래도 조직 플레이가 되는 애들인데 네. 이게 안 돼요. 원희룡하고 네, 홍준표는 네, 네. 개인 플레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둘 다 독고 다니는데 사실 노선상으로는 이준석하고 딱 맞는데 네. 이준석을 또 어마어마하게 칼을 꽂아놔가지고 네. 갈 때 그래서 홍준표는 원래 개파가 없는 게 하도 나물가다 해가지고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준석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갈 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권 주자까지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대구의 현역 의원이 왜 대구시장 나가냐. 그 이준석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준석,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걸 사실은. 윤석열 잘 보려고 이준석을 그냥 막 꽂았어요. 네. 내가 봐도 내가 이준석 안 좋아해도 이거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정치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렇게 보면 이준석은 홍준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배신 정도가 아니지.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이 사람 대구시장에 왜 앞장서서 이준석을 죽이냐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네. 자기한테 큰 거 준 사람을. 그래서 그거 어려울 거예요, 이준석하고도. 그래도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홍준표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입은 살아있겠지, 입은. 예. 뭐 늘 이 사람이야 뭐 입이 살아서 그걸로 이슈 파이팅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전광훈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전광훈하고 홍준표가 저 영남권에서 그래도 하나의 좀 변수될 겁니다. 아, 정광훈도 영남권에 영향력 있네요. 정광훈은 이제 아니 그쪽 태극기 부대가 지금 영남권 기반이기 때문에 그 정광훈이 이제 이 혁명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네. 한마디로 윤석열 가지고 못 버틴다. 혁명을 하겠다는. 근데 정광훈하고 홍준표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둘이 원수지간이죠. 예. 네네. 근데 전광훈, 홍준표는 또 손잡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야, 예. 이준석도 다시 손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세게 때렸어. 너무 오래, 자주 세게. 네. 정광훈, 홍준표는 그때 딱 부딪힌 거 정도밖에 없어서. 그렇죠. 뭐 그건 네, 제가 오히려 기억이 그걸 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변희재 대표님하고 그 장시호와 한동훈, 그다음에 최순실, 정유라 이 삼각 러브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재미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 변희재 대표님도 하나의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까? 아이스크림은 못 사줘도 네. 술깨, 뭐 백봉 이런 것들은 내가 줄 수 있다. 아니 더 좋은 걸 줘야죠. 책도 써주고 돈도 준다. 돈도 줄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은. 자, 앞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님까지 포함된 한동훈, 장시호, 최순실, 정유라, 변희재 대표님까지 포함된 이 사각 러브라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정치판의 흔들림과 같이 예상하면서 보는 재미도 아주 솔솔할 것 같습니다. 자, 변희재 대표님과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스픽스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라우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합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밌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 세구미 투어 리타 트래블 베트남.